16강 조별 리그 3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경기입니다. 1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변성철 선수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임정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임정호 선수입니다. 임정호 선수는 최진우 선수와 김동구 선수에게 내리 패배를 당하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경기만큼은 1승 꼭 챙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임정호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에 맞서 변성철 선수 여유가 있지요? 네. 2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그를 선택해서 이 선맵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가장 주목받는 신데렐라 변성철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변성철 선수와 임정호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하나통신 배트니버 스타리그 조별 16강 리그 3라운드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임정호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정호 선수는 파란색 저그가 선택이 됐습니다. 임정호 선수의 진영은 약 11시 방향입니다. 파란색 저그의 임정호. 맵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수원 맵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끝으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진영. 변성철 선수의 진영은 약 7시 방향입니다. 변성철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선맵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의 선맵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보통 선맵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우주공간 맵인데요. 우주공간 여기저기에 섬이 톡톡톡 이렇게 떠있는 그러한 양상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미네랄을 캐고 있는 저 미네랄 덩이들 뒤쪽에 바로 이제 이 오버로드의 수송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살짝 마치 이제 3cm 드랍 하듯이 드론을 내려서 이제 멀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그만큼 이제 선맵에서는 저거가 불리하다라는 것이 통설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맵에서는 저보다 한번 해볼만한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변성철 선수가 이제 저그를 선택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일단은 변성철 선수는 2승이 지금 뭐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그 대 저그에서 완전히 뭐 이상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임정호 선수에 맞서서 뭐 자기 테스트를 할까요? 자기 테스트도 해보고 어떤 임정호 선수가 저그 대 저그를 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는 야심 같은 것도 이제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을 제외하고도 변성철 선수는 묘하게도 이제 일반 유저들이 보면은 테란 유저나 저그 유저가 섬의 경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종족인 이제 섬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진 프로토스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네. 이 변성철 선수는 묘하게도 예선전에서 보면은 두 번 섬에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그 두 번 다 저그를 선택해서 프로토스를 잡았어요. 네, 일단 두 선수 다 지금 구드론 가스를 건설했거든요. 그 이후에 스포닝 풀을 건설했습니다. 저것은 일단 두 선수 다 선맵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임정호 선수의 스포닝 풀이 훨씬 빨리 완성이 되네요. 네. 우리가 리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6강 조별 리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펼쳐질 8강 또는 4강,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작업도 중계팀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씨가 보시기에 변성철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대회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다크호스 겸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변성철 선수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이 게이머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크게 따지자면 두 가지로 따지면, 첫째는 연습량에 의한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감각적인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감각이 연습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선수군요. 네. 저는 이렇게 게임의 판을 읽어가는 이런 굉장히 이렇게 신실기울한 모습을 보고 아주 감각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선수였군요. 그런 감각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경험으로서 얻어지는 거겠죠. 네. 일단 두 선수 다 지금 초반은 이제 뮤탈리스크와 스콜지의 싸움의 양상으로 보여지겠고요. 네. 그 이후에 어차피 선맵이기 때문에 오버로드 수성업을 해야지만 멀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면에서 나중에 뮤탈리스크와 디바울의 조합으로 어떤 공중전 싸움도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뮤탈리스크 이후에
저글링과 히드라 드랍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 선수의 유닛 색깔이 다르지 않으면 구분이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빌드오더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변성철 선수보다는 임정호 선수가 항상 한 타이밍씩 빨라요. 그것은 지금 이제 이 변상철 선수가 드론의 숫자가 미네랄 면에서 약간 많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자, 임정호 선수의 오버로드가 변성철 선수의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버로드를 이용해서 정찰을 했는데 상대편의 진영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 양 선수들이 상대편 메인 베이스를 발견하고 정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트리가 변상철 선수가 약간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론의 숫자가 많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볼루션 챔버를 짓고 있죠. 저것은 이제 스포 콜로니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버로드로 이제 정찰을 해 보니까 임정호 선수가 자신인 변성철 선수 스스로의 빌드오더보다 좀 빨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자기보다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드론은 많고 자원은 약간 미네랄은 많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저렇게 스포 콜로니를 생각을 하면서 에볼루션 챔버를 짓고 콜로니로 이제 삼각 콜로니를 이루고 있죠. 변성철 선수가 지금 보니까요.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크리콜로니를 3개나 짓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의 숫자에서는 변상철 선수가 월등히 앞서는데요, 지금. 네. 지금 그리고요, 이 두 선수 다 같은 종족을 선택했고요. 또한 같은 뮤탈리스크의 빌드워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임정호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완성이 되어 먼저 있습니다. 나왔죠. 3마리 오버로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오버로드는 깨질 듯합니다. 일단 두 선수 다 섣불리 전면전은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종족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타 싸움이라 그러죠. 한 번의 실수로서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예, 역시 변성철 선수는 자신이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스커지를 만들었습니다. 스커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임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변성철 선수보다도 빌드오더도 빨랐고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더 빨리 보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포 콜로니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변성철 선수는 좀 늦었고 당연히 뮤탈리스크보다는 스컬지를 먼저 만들기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컬지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테러가 올 것이라는 거다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스포 콜로니를 지었다고 맞거든요. 네. 일단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 면에서는 임정호 선수가 약간 빠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특히 또 공중전이기 때문에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업그레이드, 즉 하이브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디바워를 보유하는 편이 좋거든요. 근데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패스네스트를 짓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일단은 유닛의 양적인 측면에서 밀리게 되면 초반에 너무 타격을 입고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오버로드의 수성선 업그레이드를 양선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변성철 선수도 뮤탈리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임정호 선수는 일단 뮤탈리스크만을 모으고 있지만은요, 이 변선철 선수는 뮤탈리스크와 스콜지의 조합이네요. 자, 똑같은 숫자의 공중 유닛을 가지고 있다면 스컬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큰 무게중심을 흔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스콜지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뮤탈리스크가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정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양 선수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임정호 선수 이 오버로드 수성 업그레이드 끝냈군요. 네. 멀티를 하네요. 멀티를 시도합니다. 멀티는 임정호 선수가 더 빠릅니다. 변성철 선수는 어떤가요? 변성철 예, 선수는-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요. 네. 임정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 레어의 업그레이드가 빨랐었기 때문에 그 오버로드의 수송선 기능 업그레이드를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하나씩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변성철 선수입니다. 변성철 선수는 스포 콜로니가 4개나 되고요. 네. 일단 두 선수 다 같은 적이지만은요, 가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테크트리 면에서는 임정호 선수가 조금 많이 앞서 보입니다. 이제 변성철 선수도 이제 완료가 되었네요. 네. 자, 멀티를 합니다. 근데- 알마당 멀티입니다. 변성철 선수와 임정호 선수 확실히 어떤 테크트리를 올리는 그런 스피드에서 차이가 나긴 났지만 지금 스포 콜로니의 수를 보면은 변성철 선수는 4개거든요. 임정호 선수는 단지 4개가 아니라
6개나 만들었거든요, 스포 콜로니를. 임정호 선수 한번 슬쩍 정찰의 의미로서 한번 와보는데요, 지금. 예, 근데 임정호 선수는 지금 스포 콜로니가 하나란 말이에요. 네. 저거는 이제, 두 선수의, 스타일이랄까요? 임정호 선수의 대단히 이제 공격적인 타입. 하고 왔는데요. 수비입니다. 스포콜로니 숫자가 많습니다. 스포콜로니는 수비를 하고 있는 변성철 선수. 뮤탈리스크가 따라갑니다. 지나치게 많이 따라갈 필요는 지금 한데요. 임정호 선수가 약간 실수인데요. 예, 손해를 굳이 봤어요. 뮤탈리스크 전체를 이용해서 정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스콜지 한 마리로서 정찰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아무래도 변성철 선수가 저렇게까지 이제 그 스포 콜로니를 자, 반대로 네, 뮤탈에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네. 뮤탈리스크를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크립 콜로니가 완성될 때는 공격을 하고 있는 변성철 선수입니다. 네. 변성철 선수가 임정호 선수의 멀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에 뮤탈리스크로 수비를 하고 있는 임정호 선수. 지금 임정호 씨의 뮤탈리스크는 방어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태인데요. 근데 왜 뒤로 후퇴를 하죠? 스포콜로니가 파괴됐습니다. 드론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임정호 선수 지금 피해가 큰데요. 임정호 선수 이제 본진에 있는 자신의 스포 콜로니로 이제 유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제 스스로. 자, 수비하고 있는 임정호 선수. 그렇지만 상대편의 유인에 걸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 계속해서 멀티를 공격하고 있는데, 공중전 뮤타 대 뮤타의 대결입니다. 결국 비슷한 유닛의 숫자라면은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근데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전에 좀 잘한 측면은 뭐였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변성철 선수의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렇게 스포 콜로니를 많이 만들어 놓고, 꽁꽁, 뮤탈리스크를 모아놓으면서 기다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임정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타입의 적을 한 걸 변성철 선수가 알고, 네. 기다린 겁니다. 기다려서 기다리고 있으면 임정호 선수는 공격을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공격을 올 것이다. 스포콜로니 숫자를 대단히 많이 늘리는데요. 일단 그래서 뮤탈리스크 유닛의 특성은요. 다른 공격 유닛은 터트려서 한 번에 몰아치는 것이 큰 공격력을 발휘하는 데 비해서요. 저 뮤탈리스크는 모아 있어야지만이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합니다. 예. 임정호 선수의 지령입니다. 방금 전에 그 변성철 선수의 영러쉬, 글쎄요, 이익은 누가 보고, 손해는 누가 봤다고. 그래서 일단 뭐 서로 그래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볼 수밖에 일단 두 없을 것 같아요. 선수가 뒤쪽의 멀티 지역은 서로 확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계속 뮤탈리스크만을 고집하느냐, 아니면은 하이브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뮤탈리스크와 디바울의 조합을 하느냐, 그 이후의 전략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걸즈를 보내서 각 멀티 지역을 정찰하고 있는 변성철 선수입니다. 일단 지금- 두 선수 다 일단 멀티 지역의 자원 확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 같아요. 지난주에 강도경 선수와 김태복 선수가 경기를 가질 때, 네. 바로 이 맵에서 강도경 선수가, 프로토스인 김태복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많은 선수들이, 이 맵이 적어도 할만한 맵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듯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임정호 선수는 원래 어떤 맵에서 하든지 저그만 해요. 네. 그리고 변성철 선수는 참 진짜 독특한 플레이어인데 이상하게도 손맵에서는 항상 저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섬에서 적으로 안 그래도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섬에서 자신이 없어하는 선수들조차 저그가 할만하다라고 하는 섬맵이니까 이 맵이 걸리게 되면 반드시 저그를 하겠죠. 지금 그리고 두 선수 다 한 가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요. 일단 또 다른 멀티를 생각했을 때 상대 뮤탈리스크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두 개의 스컬지 가지고 정찰을 자꾸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긴 있어요. 임정호 선수의 진영. 일단 지금 변성철 선수 또 다른 멀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쪽에 이렇게 임정호 선수는 스컬지를 배틀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아직 드론을 내렸나요? 예, 내려놨네. 네. 내려놨습니다. 근데 임정호 선수 스컬지 패트롤로 알아낼 것 같아요. 네, 눈치를 발견했습니다. 챘는데요. 저 지역은 근데 가스만 캘 수 있는 멀티 지역이거든요. 네. 기왕이면은 두 개의 가스를 확보를 했다면은
가스보다는 이제 미네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일단은 지금 저 상태에서 뮤탈리스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위에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뮤탈리스크와 디바우르를 위해서는 가스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우러 같은 경우는 가스도 가스지만 미네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유닛이거든요. 그렇죠. 미네랄을 약간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뮤탈리스크의 양으로 봐서는 임정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듯한데요. 네, 숫자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임정호 선수의 뮤탈리스크는 그리고 공수가 모두 1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죠? 네. 그리고 아. 지금 상태의 유닛 상태로서 전면전을 붙게 된다면 약간 변성철 선수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변성철 선수도 공수가 모두 1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네요. 지금 지금 아주 중요히 보여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임정호 선수가 저글링을 뽑았지 않습니까? 저것은 드랍을 하려면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정호 선수는 오버로드의 이동 속도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미 된 것 같은데요. 예, 근데요. 싫습니다. 자, 오버로드의 저글링을 신네요. 그렇죠. 지금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으로서 양동 공격을 한다면 변성철 선수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성 선수가 지금 스포 콜로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정호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본진을 습격하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끼리는 서로 접전을 벌이면서 그런 와중에 저글링을 이용해서 드론을 많이 잡아주거나 아니면 스포 콜로니들을 깨주거나. 자, 드롭과 러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버로드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송선 업그레이드가 됐지요. 그렇지만은요, 지금 변상철 선수의 본진에는 스포콜레이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저것은 내려놓기 약간 전에. 모험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내려놓기 전에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성철 선수의 본진 스포 콜로니가 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내려놓는데요. 네. 자, 공중에서 공격을 합니다. 변상철 선수 스포콜레이가 있는 곳으로 빼야죠, 뮤탈리스크를. 네, 아무래도 자, 뮤탈리스크 수는 임정호 선수가 좀 많아요. 네, 지금 저렇게 전면전을 임정원 선수의 저글링이 중요한데요. 스포 콜로니를 공격하고 공중에서는 뮤탈리스크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는 임정원 선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역시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군요. 그렇죠. 저 저글링은 드론을 잡아야죠. 아니면은 조금 전에 저렇게 스포 콜로니를 하나를 이제 강제 공격을 해서 없앴는데 차라리 스파이어를 공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이 스파이어는 그 저그의 모든 건물 중에서 빌드 타임이 120으로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러면서 HP는 600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지금 임정호 선수 공격을 시도하면서 멀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히드라리스덴이 HP가 지금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변성철 변성철 선수 선수. 바로 영러시를 들어가는데요. 임정원 선수의 본진에 아마 수비할 수 있는 라인이 두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지금 멀티 쪽으로, 그렇지만, 임정원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보고, 일단 이렇게, 전세를 가다듬고 교전이 펼쳐집니다. 일기이죠, 지금. 변성철 선수 뮤탈리스크 약간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았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추가로 왔군요. 추가 점령을 보내서 별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많은 지금 숫자가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조금 더 남았죠? 그렇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4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컬지를 거기서 수비를 하러 옵니다. 일단 후퇴하는 변성철 선수. 일단 저 임정호 선수의 멀티기지가 보존이 된다면은 변성철 선수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 뮤탈리스크 부대가 또다시 지원을 왔거든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 면에서는 변선철 선수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또 러쉬를 갑니다. 지금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네. 오버로드로서. 네. 그렇지만은 변성철 선수 또 하나의 멀티를 시도합니다. 자, 스컬지로 수비하고 있는 임정호 선수. 빨리 스포콜렌을 건설해야죠. 중앙 12시 방향의 멀티 지역입니다. 임정호 선수가 안가림을 쓰면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을 뺏기 위해서 변성철 선수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포콜론을 먼저 깨고 지금 임정호 선수 위기인데요. 네. 임정호 선수 저렇게 뮤탈리스크만 소수가 오거나 또는 스컬지만 소수가 오기보다도 그렇죠. 스컬지와 지금 저렇게 시간을 벌면서 빨리 스포콜로니를 건설해야지 임정호 선수가 유리해질 텐데.
지금 임정호 선수는 방어도 업그레이드가 2긴 한데요. 네, 경기를 포기합니다. 임정호 선수가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 더 이상 지킬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GG를 선언합니다. 변성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서 전승 3승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